아, 우리 인사를. 얘가 좋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청담동에 있는 송은 아트스페이스에 송은 미술대상전에 다녀왔어요. 여기에 꼭 같이 가고 싶었던 또 이유가 송은 미술대상전이 되게 의미 있는 행사예요. 2001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23회째를 또 맞이한 행사인데 올해 또 잘 하신 분들 해가지고 이제 또 상을 주는, 그래서 또 상 혜택으로 상금도 주어지고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의 개인전 혜택도 있고 해외 런던의 델피나 재단과 함께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와 한국에서 또 진행하는 레지던시 참여 기회라는 등 작가라면은 누구나 정말 노려볼 만한, 제가 작가라면 정말 너무 탐날 것 같은 그런 부가적인 기회들이 많은 512명 작가님 중에서 20명의 맞아. 그래서 여기서 추려서 한 분을 최종 대상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510명 중에 탑 20였가지고 이미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그쵸. 도심 속 숨겨진 소나무라는 이미지를 담은 송은은 비영리 문화공간으로 1989년 설립 이래로 한국 예술 작가들을 지원하고 전시를 통해 국내의 미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은 아트스페이스는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는 스위스의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으로 이들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2001년에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면 소나무결이 돋보이도록 시공되었고 그 패턴 또한 다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숨어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건물부터 멋들어진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역량 있는 동시대 한국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23회 송은 미술 대상전입니다. 과연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개인전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 또 가서 봐도 또 의미가 또 있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뿌듯할 것 같아요. 알아봤다. 또 내가 이러면 이러면서. 또 떡잎부터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작품이 또 되게 다채로워가지고 그냥 회화 작품도 있고 뭐 미디어 작품도 있고 뭐 다매체 작품도 이거는 있고. 뭐 맞아요. 저희 오늘 되게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게 아예 무지 상태로 저 작품 감상을 하고 도무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재밌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건 도슨 투투어랑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전시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관통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 사실 뭔가 딱히 주제가 있다기보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내놔갖고 한 거여서 공통점을 찾기가 사실 그런 전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키워드라고 혼자 느낀 거가 있었거든요. 밸런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떠올랐어요. 우리 전에 달롱하는 정거장 때는 공존이라든지 자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밸런스라는 말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같이 있으면서 자꾸 뭔가 밸런스 되는 느낌? 어디로 다시 만나? 자연을 챙겨야 돼.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밸런스. 차가운 걸로 가고 있는데 뜨거운 것도 필요하고 뭔가 계속 중간에서 만나는 느낌이 들면서 밸런스의 중요함?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야지 그게 작품으로 잘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언지 얼마나 생각하고 했을까. 이 과정들을 오히려 더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주제 선정부터.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하고. 개인에 더 맞닿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잖아요. 도토리 기록이라든지. 나 어렸을 때 막 만화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대왕 오징어 만들 거야. 뭐 이러면서 한다든지.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놓은 그런.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재밌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위로를 건넨 듯한 거? 아니면 감동 준 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나 그럼 다시 할래 이거 말고. 감동을 준
작품이 있었는지가 저는-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질문이 네. 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두 가지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토스트 후 전후 다 좋았던 거는 그 바람의 소리. 그 로비에 있었던 소리, 제가 소리 막 얘기하면서 세라믹 안에 나무. 네, 나무 위에다가 세라믹을 여러 가지 흙을 사용을 해서 맞아. 그거를 기온에 맞춰서 이제 다 말리는 게 다 달라서 다 맞아. 모양들이 다 다르고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있고 뭐 그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했는데 바람 소리였는데 들렸어요? 그게 귀를 대보면 들려요, 소리가. 소리 하나하나 자체는 사실 있다 없어지잖아요. 흐르는 거란 말이죠. 간직해서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해석하는 게 존재가 있었다. 존재가 있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관통하는 그 존재라는 게 나도 되고 당신도 되고 우리도 되고 그게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존재다. 그런 게 소리로 나타난다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하나의 소리가 다 다르고 심지어 그냥 같은 거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고 뜻도 너무 좋았고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도슨트 후에 좋아진 거는 난치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철로 돼서 이렇게 난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있나 보다. 일상의 것들 막 영수증도 꽂혀있고 막 건강보험공단 것도 막 있고 메모도 있고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들인데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영수증 진짜 끽해요. 뭐 0.001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곡선을 만든다고. 난초의 곡선을 만든다고. 그 무게가 엄청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런 일상들이 곡선을 만들고 그 곡선의 크기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것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꼈는가 그거에 따라서 휘어짐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걸 보고 휘어진 게 그냥 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올려놓음으로써 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각이 달라지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재미가 되게 저는 너무 모든 게 자극점이 다르고 이게 참 좋네 했는데 저게 또 참 또 좋기도 하고 해서 고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의 저라면 사실은 그 또 안막 뒤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런 또 섹션이 있었거든요. 황선정 작가님이었나? 안에 또 느낌이 또 몰입감을 엄청 줘가지고 좋았기는 한데 오늘은 지금 말씀해주신 난치기 아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말 끊으려고도 생각했어요. 굉장히 뭔가 어떠한 비주얼적이거나 이런 임팩트가 있어서 끌린 작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볼 때는 그냥 정말 무슨 일상에 쓰는 것들 아무것도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저는 지금도 떠오르는 게 아까 말한 키워드처럼 밸런스가 거기서도 떠올랐어요. 이유가 영수증도 있었고 메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영수증이나 카드 고지서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쓴 돈이지만 헉 싶고 막 통장을 스쳐갔네 막 이런 감정들 좀 자책하는 감정들이 들다가 메모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보면 그 메모 똑같은 가벼운 종이지만 어떤 거는 나를 누르고 무겁게 하고 어떤 거는 한없이 나를 뜯어주고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삶이 되게 고단하다가도 다시 업이 되기도 하고 그거의 반복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구나. 기쁜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슬픈 일 있으면 또 기쁜 일도 있고 내 삶도 남의 삶도 비슷비슷하겠거니 해서 그냥 잔잔한 영혼이 있었던 작품이고 너무 겹치니까 하나 더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핫팟 작품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티하고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원래 2개 하려고 했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만 하려고 했어 오늘은. 삶의 희노애락을 다룬 작품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다양한 그런 인종과 성별이 모여있고 같이 모여서 핫팟이라는 걸 논아 먹고 있고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음식 뭐 야채라든지가 깔려있는데 또 이게 평면 작품이 아니라 디지털화 돼가지고 핫팟은 또 보글보글 끓고 있고 핸드폰 화면 보는 것도 있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었던 게 그럼에도 우리는 춤을 추지 계속해서 춤을 추지? 뭐 이런 거였죠. 그런 거였는데 그 말이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또 춤을 추고 풀어나가지. 이것도 밸런스의 일부로 솔직히 저는 봤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웃으면서 풀어나가.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상의 평범함들이 조금 와닿았고 아무 이유 없이 내 마음을 띠용하게 만든 작품이 있어요. 약간 띠용상. 인어공주. 왜냐면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 텍스트를 좀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인어공주라는 거를 사실 저는 오늘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알고 보면 다른 것들이 있다. 난도 그렇고 그 켜켜이 쌓인 그 세라믹 나무도 그렇고 뭐 도슨트 투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새롭게 보이고 재밌어지고 흥미가 있고 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모를 때 무지함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더 신나는 것들이 생긴다. 그거에 따라서 또 피곤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기쁨이나 그런 거는 모르면 찾을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거에만 갇힐 수 있고. 저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 무지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무지의 시간 동안 내가 충분히 성실히 탐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고 나서 알게 됐을 때와 그냥 누가 떠먹여주는 식의 그냥 알려주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때로는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고 좋을 때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 오롯이 보내는 시간이 있고 난 후에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의 흡수력이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임팩트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아마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뻔한 그림 같았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숨어져 있는 막 달이라든지 인어공주라든지 피노키오라든지 뭐 설화 이야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알고 보니까 근데 엄청 많은 게 숨어져 있었잖아요. 반전이 제일 많았던? 저는 띠용은 맨 아래층 천장에 고래 달려있고 근데 그거 알아요? 왜? 그거 할 것 같았어. 왜 맨날 아는 척하지 마. 어려운 작품이기는 했는데 그 작가님 풍운미술대상전을 위해서 그 작품 프로젝트를 또 고안을 하신 거고 풍운 아트스페이스에서 그 작품을 또 만드셨다는 거 음악 막 다 녹음하고 뒤에 미디어 막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우주에서 받은 지속적으로 받는 소리를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한 거라고 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우주의 소리? 그래서 밑에는 또 인간이 내고 있는 소리를 또 영상으로 띄워놓고 해서 되게 그냥 띠용했던 느낌. 1월 말에 어떤 작가님이 최종 당선되실지 너무 궁금해요. 전시가 2월 24일까지 계속되니까. 맞아. 2월 제 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게 되면 도슨트 투어도 추천을 드립니다.